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말쯤 고용 상황이 개선될 것이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전망에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김 부총리는 경제정책 수정,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우선 개선할 수 있는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 문제를 꼽았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고용 상황이 금융위기 이후 최악이지만 청와대는 연말쯤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지금 좀 어렵지만은 이번에 우리가 개별 소비세 또 조치도 취하고 했기 때문에 좀 회복되고 그러면은 연말에는 다시 상황이 될 거고. 하지만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에 대해 희망을 표시한 것이라며 최선을 다하겠지만 구조적 경기적 측면을 감안하면 빠른 시간 내에 회복되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서로 생각이 100% 똑같은 것만 건설적인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 개선에 직을 걸어야 한다며 팀워크를 강조했음에도 경제 투톱 간 또 이견을 보인 겁니다. 경제정책 수정 가능성을 시사한 김 부총리는 기존 정책들 가운데 개선할 수 있는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 문제를 꼽았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문제 같은 것에 있어서 좀 신축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부처와 또 필요하다면 국회에 의논해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후보 중에 하나로 생각합니다. 야당은 경제팀이 김 부총리 중심으로 가야 한다며 장하성 실장의 경지를 요구했습니다. 경제를 하는 사람은 아마 방향은 김동연 부총리 생각하는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에 김 부총리는 청와대 정책실장은 청와대 안에 있는 스태프라며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제가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청와대가 이른바 고용 쇼크 논란에 적극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큰 틀에는 변화가 없지만 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 수단에 있어선 수정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혔는데요. 보도에 남현호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지난 일요일 당정청 긴급회의를 시작으로 사흘 연속 고용 쇼크 관련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을 걸고 성과를 내라고 주문한 이후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성과를 위해 정책 수단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큰 틀의 목표는 유지하되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인 수단은 경제와 고용 지표를 보면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선 과정이 쉽지 않아도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며 소득주도 성장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확장적 재정 정책을 두고 야권이 퍼주기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선 경기가 어려울 때 세금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건 미국 등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는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엇박자 논란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습니다. 의견차는 있지만 목적지는 같다며 다른 목소리도 정부 내에서 수용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두 사람에게 정책을 맡기고 대통령이 신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남현호입니다. 청년 구직자와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소득이 지원됩니다.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처음 내놓은 합의안인데 대체로 저소득층 지원을 앞당기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와 구직 청년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이 앞당겨집니다. 노사정 대표자 회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 출범 한 달여 만에 취약계층 소득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2020년 도입 예정이던 한국형 실업부조를 보다 일찍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폐업 이후 생계가 막막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구직 기간 소득이 지원되는데 구체적인 지원 방법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소득 하위 20% 노인에 대해선 기초연금을 내년부터 30만 원으로, 소득 하위 20에서 40% 노인은 2020년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부양 의무자 기준도 앞당겨 폐지돼 부양가족이 있는 저소득 가구도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양 의무자가 있는 가구에 중증 장애인이나 노인이 있는 경우 부양 의무를 면제하는 건데
원래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려 했지만 시기가 앞당겨집니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정부 공약대로 40% 이상 확대하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도 확대됩니다. 이번 합의안은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내놓은 첫 합의안입니다. 이는 곧바로 정책으로 연계됩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한국형 실업부조의 구체적인 설계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박희정입니다. 사회 진출이 활발해야 할 20대 후반, 30대 초반 젊은이의 취업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25세에서 34세 실업자는 33만 8천 명으로 7월 기준으로는 1999년 이후 최근 19년 사이에 가장 많았습니다. 이 연령대의 실업률 역시 지난달 6.4%로 7월 기준으로는 1999년 7.2%를 기록한 후 최고치였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청년 고용 부진에 대해 노동 수요 부진, 노동 공급과 수요 간 불일치 등 산업과 교육,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라고 분석했습니다. 전셋값 안정세에도 전세 대출이 꾸준히 늘면서 5대 시중은행의 대출 잔액이 56조 원을 넘었습니다.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과 신한 등 5대 시중은행의 7월 말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56조 3,40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월 말보다 2.36% 늘어난 것이며 작년 같은 시점과 비교하면 43%나 증가한 겁니다. 전셋값 안정세에도 전세 대출이 늘어난 것은 각종 부동산 규제로 매입보다 전세로 대출 수요가 몰린 데다 전세난이 완화하면서 기존 반전세에서 전세로 돌아서는 움직임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적으로 수사해오던 담합 사건 등을 수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공정위를 겨냥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며 힘겨루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전속 고발권 개편으로 검찰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검찰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재취업 비리를 수사해 전현직 수뇌부를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체면을 구긴 경제검찰 공정위는 쇄신안까지 내놓으며 국민 앞에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검찰은 전속 고발권 개편을 한 달 앞둔 시점에 공정위를 정조준하면서 공정위와의 삿바 싸움에서 우위를 점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개편안으로 검찰로선 공정위가 독점해온 담합 수사를 나눠 갖고 리니언 씨 정보까지 공유할 수 있게 된 게 가장 큰 수확입니다. 신속하게 이 공정위와 이 자진 신고 정보를 공유해서 최대한 증거가 산일되기 전에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서 이 혐의를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도록. 리니언 씨는 담합 당사자가 나머지 업체를 배신하고 자진 신고할 경우 처벌을 면제해주는 제도인데 공정위는 그동안 이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법조계는 담합에 대한 직접 수사뿐 아니라 리니언 씨 자료도 새로운 수사 자료로 쓰일 수 있어 검찰의 수사 범위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기업 거래 자료를 보면 배임이나 횡령 등이 의심되는 부분을 포착해 수사에 나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자진 신고해도 형사처벌 면제 여부는 검찰이 결정하기로 한 만큼 검찰의 영향력이 상당 부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자 정부가 공시가격 대폭 인상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공시가격을 올려 보유세 부담을 높이고 집값 안정을 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정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서울 지역 집값이 급등하는 가운데 국회에서 부동산 시장 대책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의 부동산이 다시 과열 조짐을 보이는 반면 지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을 꺼냈습니다. 다시 이제 가을에 공시지가 산정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올 초에 올랐던 것들도 올 지금 여름을 중심으로 해서 시세가 급등하는 지역들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저희가 현실화할 때 충분히 반영하도록 적극적으로.
이렇게 될 경우 강남권과 강북 일부 지역의 공시가격이 내년에 크게 오르고 이들 지역 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도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아울러 국토위 회의에서는 BMW 화재 사고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책도 쏟아졌습니다. 15년에 이미 해서 BMW에서 사과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국토부가 직무유기하는 거 아니냐. 공정하고 철저하게 결함조사를 실시하여 화재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강화, 결함 은폐, 늑장 리콜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 자동차 안전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거듭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제도 개선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영균입니다. 서울시가 오는 2025년까지 시내버스를 전부 저상버스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모든 지하철역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특별 교통수단도 늘릴 계획입니다. 조성혜 기자입니다. 출입문 높이가 낮고 계단이 없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 서울시는 현재 일반 시내버스 중 44%인 저상버스 비율을 오는 2025년까지 10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2020년부터는 마을버스에도 중형 저상버스가 도입됩니다. 서울시는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을 발표하고 2022년까지 지하철과 버스 내 설치된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을 100% 법령에 맞게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도 늘어납니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장애인 콜택시는 휠체어 장애인을, 서울시가 이용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바우처 택시는 비휠체어 장애인을 전담해 수송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시내 277개 지하철 역사 가운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28곳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물리적으로 설치가 어려운 16곳에 대해서는 대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추진합니다. 승강장과 열차 사이 간격이 10cm가 넘어 휠체어 바퀴가 끼일 위험이 있는 110개 역에는 자동 안전 발판을 단계적으로 설치합니다. 또 보행사고 사망자의 53%를 차지하는 고령자의 안전을 위해 고령자 보행사고 다발 지역을 매년 5곳씩 선정해 개선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혜입니다. LG U+가 21일 중저가 요금제 6종을 새로 발표하면서 이돈통신 3사 모두의 요금제 개편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로써 정부가 추진 중인 보편 요금제 도입이 추진력을 잃었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5G 도입을 앞둔 통신사들의 고객 유치 미끼 전략이란 비판도 여전합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속도 제한 없는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가장 먼저 내놨던 LG U+가 또 새로운 중저가 요금제를 선보였습니다. 8만 원에서 10만 원대에 이르던 완전 무제한 요금제는 7만 원대로 내려왔고 4, 5만 원대 상품이 추가돼 중저가 요금제 선택의 폭이 더 넓어졌습니다. 저희가 기본 그 데이터를 300메가로 드렸던 것을 아예 바꿔서 1.3기가로 상향 조정을 했고 이것이 경쟁력이 굉장히 큰 기본 요금제로 구성이 될 거라고 저희. 관심이 집중됐던 저가 요금제는 3만 3천 원으로 이통 3사의 가격이 똑같았고 기본 제공 데이터량에서만 차이를 보였습니다. 25% 요금 약정 할인을 받으면 24,750원까지 가격이 낮아집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보편 요금제가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이번 요금제 개편이 내년 5G 서비스 도입을 앞둔 고객 잡아두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새로운 5G 서비스가 시행되었을 때는 또 그런 요금제를 출시한다라는 것들을 통신사를 사실 이제 믿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법제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강제화시키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비자들은 당장 비슷한 요금대에 더 많은 데이터를 누릴 수 있게 됐지만 내년 상반기 5G 도입 이후로도 통신비 인하 효과가 계속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대한민국 50만 구직자의 일자리 현황을 데이터로 풀어봅니다.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9월이면 본격적으로 하반기 공채 시즌이 시작됩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 데이터 뉴스에서 알아봅니다. 네, 이미 곳곳에서 취업 설명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들이 몰린다고 하고요. 그만큼 결의가 남다르다는 건데 기대와 열정으로 가득하지 않을까요? 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절반이 넘는 취업 준비생들은 이미 자신감을 잃은 것으로 보입니다.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취업 준비생 456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취업 성공 자신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0.4%가 취업 성공에 자신 없다고 밝힌 거죠. 네, 아직 하반기 취업이 시작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벌써부터 취업에 대해 회의적이다니 이유가 있을까요? 네, 지난 시간에 절박한 마음에 돈을 주고서라도 자격증을 사는 현상에 대해 이야기했었는데요. 실제로 취준생들이 취업에 자신 없어 하는 이유의 1위가 바로 스펙이었습니다. 복수응답으로 37.8%가 영어, 자격증 등 이 스펙이 안 좋아서라고 이야기한 건데요. 33.5%를 차지해서 2위에 오른 이유도 스펙이 더 뛰어난 경쟁자들도 취업이 안 돼서로 스펙에 대한 큰 부담이 취업에 대한 자신감에 큰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네, 정부가 지난해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며 일부 기업에서도 스펙을 보지 않고 공공기관처럼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펙에 대한 취준생들의 부담은 여전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스펙 외에도 나머지 이유들 역시 대다수가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29.1%를 차지해 3위에 오른 이유는 말주변이 없어 면접에 자신이 없어서였고 4위는 28.7%가 응답한 관련 직무, 인턴 경험 등이 없어서였던 건데요. 5위 역시 28.3%의 응답률을 보인 제대로 된 취업 목표를 정하지 못해서 또 그 밖의 이유로는 학벌이 좋지 않아서 목표 기업보다 눈을 낮춰도 너무 자꾸 불합격해서 등으로 결국 자신감 결여로 인한 막연한 불안감이 취업을 준비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지만 본격적으로 취업 활동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은 이유로 취업 준비에 자신 없어 한다면 이른바 취업 무기력증에 빠질 수도 있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미 취업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져서 구직 활동을 중단하거나 아예 취업을 포기한 구직자들도 50.7%나 됐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구직자들 중 29.4%는 취업 준비를 하면서 가장 힘든 점으로 취업이 안 될 것이라는 불안감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다른 힘든 점 역시 27.2%가 응답한 자신감 결여 및 자존감 하락이었는데요. 그 밖에 힘든 점으로는 생활비 및 준비 비용의 부족, 가족 및 지인들의 취업 압박, 주변인들의 취업 성공 소식들로 취업 준비생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네, 수치로만 봐도 불안감과 자신감이 취업 준비생의 심리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자신감 결여로 인해 벌써부터 취업을 포기한 구직자들까지 생겼다는 점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설문조사에서의 역시 취업 준비생의 떨어진 자신감이 취업 준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취업 포털 잡코리아에서 취업 준비생 1,39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94.2%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난감하게 느껴지는 취준 항목이 있다고 답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항목들을 살펴보니 과반을 차지한 이유들이 모두 취업 준비생 스스로에 의한 것이었는데요. 복수 응답으로 59.3%를 차지한 이유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방법을 모르겠다였고 50.5%가 응답한 항목은 아무리 준비해도 내가 경쟁력이 없을 것 같다는 자괴감 때문이었던 건데요. 그 밖에도 어느 정도까지 준비를 하면 좋을지 기준이 없어서 이미 늦었다 싶어서 단기간에 준비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니라서 이것만으로 될까라는 불안감 때문에 정보가 너무 없어서 또 기업이 원하는 모범 답안과 나의 성향상의 괴리감 때문에 같은 항목에서도 취업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자신감 결여가 취업을 준비하는 마음가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용률이 낮아지면서 이에 대한 여파가 취업 준비생들의 심리에까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는 곳이 늘어나고 스펙보다는 자격증, 업무 경험을 더 중시하는 채용 문화를 권장하고 있지만 취업준비생들의 마음가짐은 오히려 더욱 흔들리고 있는 듯합니다. 떨어지는 고용률과 좁아지는 취업문으로 인해 자신감마저 잃은 취업준비생들. 하루빨리 고용시장이 살아나서 이들의 자신감도 함께 높아지길 희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뉴스 시간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